김태현의 정치쇼. 여러분은 지금 균형 잡힌 시사 김태현의 정치쇼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 속 깊은 이야기 인터뷰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은 윤석열을 연호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어퍼컷을 날렸습니다. 대통령이 진정한 주인공이었다는 집권야당 전당대회 끝나고 당정일치가 시작됐는데 과연 어떤 조언이 필요할지 들어보도록 하죠. 본인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대통령의 멘토라고 불리는 분 심평 변호사 전화로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변호사님. 전당대회 얘기하기 전에 오늘 아침 일부 조간신문에 기사 났던 것부터 좀 여쭐게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지사 재임 당시에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전모 씨. 어제 자택에서 이제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하는데, 글쎄 이걸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사안을? 저는 이재명 당대표와 각별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예전에요, 심평 변호사님이? 지금 이 대표가 겪고 있는 고난의 비극을 보면서, 저 역시 착잡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화면에 비치는 이 대표 얼굴로 보면 완전히 얼그러졌습니다. 네. 대단히 마음이 아픈 일인데, 그러나 이런 이 대표의 고난이 지금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수사는 계속될 것이고 조만간 이 대표는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을 것임이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안 된 일이죠. 예. 사실은 한 5명 정도 이재명 대표와 이 사법적인 문제와 관련 있는 주변 분들이 좀 이렇게 극단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하는데 어떨까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아침 분명히 기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물을 텐데 뭐라고 좀 언급이라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별다른 크게 언급을 한 게 없어서. 지금은 모든 상황이 이 대표를 중심으로 놔두고 압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 대표들 또 특별하게 말씀하실 게 있겠습니까? 이 상황은 결국 그것이 나중에 파열을 일으켜야 수습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관한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된 얘기 좀 해볼게요. 전당대회 결과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요번에 김기현 당대표가 53% 득표를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여기저기 말을 했었죠. 그래서 이 예측이 맞나 어떠나 하면서 저도 관심 있게 보면서 그러나 또 역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개표 결과를 보긴 했습니다. 네. 이 개표 결과에서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책임 자원들의 뜨거운 열성을 우리가 읽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네. 이 전당대회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대통령실이 좀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들을 김기현 후보 반대 측에서 제기를 했었고 마지막에는 대통령실 행정관의 이 선거운동 논란 이 문제까지 터졌는데 우리 변호사님께서 유명한 헌법학자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공무원의 정치 중립성 위반 여지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말이죠. 적지 않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선 헌법학자로서 언급을 한다 그러면은 대통령은 개인으로서 기본권 향유 주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당연히 언론의 자유와 같은 그런 기본권을 가지죠. 그래서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은 한 대통령은 자유스럽게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밝힐 수가 있고 또 당무에 개입해도 그것이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준칙이 되는 당의 헌법인 당헌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헌 제8조에 보면은 당정이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또 대통령과 당이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이런 조항이 있는데 여기 관해서 좀 식자들께서 너무나 이 조항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히려 당정 일체를 강조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전례를 봐서도 그렇고 지금 과도하게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면 안 되는 것으로
뭐 히스테리컬한 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예.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안철수 후보가 선거 예. 막판에 그 행정관의 온라인 선거운동 관련해서 예. 그 강순규 시민사회 수석을 공수처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사안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공수처에서 수사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 시민사회 수석이 그 구체적으로 관여한 것은 그 없죠. 뭐 예. 대통령실 행정관 몇 분이 조금 뭐 일탈한 것 같은데, 뭐 그것은 그 행정관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면 있는 것이고, 네. 더 나아가서 뭐 김기현 당대표나 또 뭐 저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그것은 아마 그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행정관 자체에 책임 묻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지요. 정당법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예. 대통령은 자유스럽게 당무에 관해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변호사님 그 행정관은 법 예. 위반이 맞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뭐 수사와 재판을 거쳐봐야 그 확정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예. 이번 전당대 결과를 보면 예. 소위 말하는 친이준석계 천아동인이라고 부르는 요 4명의 후보들 예. 이 결국 한 명도 지도부 진입이 안 됐거든요.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뭐 여러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그 결정적인 그 폐인은 말이죠. 예. 이준석 그 당대표가 그 독주를 했죠. 네. 이준석 전 당대표의 뒤에 가려져 있었죠. 후보들이. 뭐 나아가서 후보들은 이 전 대표의 그 아파트가 아니냐 하는 네. 그 국민들의 그 의혹을 사게 만들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부 다 패배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사실은 그동안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가 예. 좀 충돌이 많으셨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뭐 충돌한 건 뭐 있습니까? 제가 언급을 한번 했다는 거죠. 예, 기사도 나고 해서 제가 여쭤볼 텐데요. 예. 작년 대선 기간에 예. 윤석열 당시 후보한테 예. 이준석 당시 대표에 대해서 예. 인간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조언하셨다고 예. 본인이 SNS 글을 쓰시고 요게 이제 기사도 됐었는데 예. 그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당시 평가가 지금도 아직 유효한가요? 예, 그래서 그때 성상납이나 그런 걸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그 성상납은 거의 그 구체적인 그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의 제가 그 평가의 근거로 들었던 그 3가지 사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서 이 전 당대표가 과거와 비교해서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그대로 유감없이 또 보여줬죠. 예. 그러면 이 평가는 그대로 유효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이런 건 어떨까요?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예. 일부 여당 의원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됐더라고요. 예. 어쨌든 이번에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 예. 이준석 전 대표 측이 얻은 표가 10에서 한 15% 정도 되는데 예. 이게 만약에 민심까지 반영한다면 표가 좀 더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예. 그럼 수도권 격전지에서 퀴를 죽이는 표 아니냐, 요걸 어떻게든지 안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달리 보면은 네.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이준석의 정치인들은 확실한 심판을 받았지 않았냐. 그래서 그런 분들의 말에 대해서 지금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았냐. 물론 이준석계에 속한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훌륭한 분들이 들어 있죠. 이분들은 또 혹시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혹시 천하동인 중에서 한 분 뽑으신다면 누구를? 거의 제가 듣기로는 이기인 의원 같은 분은 여러 가지 훌륭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런 분들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이윤석 유승민 계열에 대해서 이 포용의 정신을 발휘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겠죠. 알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김기현 대표 선거 초반에 후원회장 하셨잖아요. 예. 예. 이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잘 아실 거고, 그러면 이 김기현 대표가 당선됐을 때 이제 당정일체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일각에서는 당정일체도 좋지만 여당 대표가 대통령한테 그래도 좀 소신 발언도 좀 하고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당정일체만 되면
조금 부작용도 있지 않겠어? 이런 걱정하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김기현 당대표에 대해서 소상히 잘 알고 평가를 하시는 분이 과연 많이 계시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그분이 국회의원을 4번 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을 하신 분입니다. 예. 이런 면에서 아주 특출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고 무엇보다도 김기현 당대표가 인품이 대단히 훌륭합니다. 네. 아주 상대방을 존중하고 따뜻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죠. 그러면서도 이 말씀하시는 중에 보면 꼿꼿합니다. 저는 소신 발언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요, 변호사님, 이건 좀 가정적 상황인데, 일부 조간신문들 보도를 보면, 용산 대통령실에 또 검사 출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총선을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이 한 30명 정도 된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내년 총선 공천 때 용산에서 그 소위 말하는 영남과 강남 좋은 지역에 이 사람들을 공천해 주셔라고 해서 명단이 30명 내려오면, 김기현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가설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렇게 한 특정 지역의 후보들을 대거 내세운 것에 대해서 당대표로서는 그런 당연히 하실 말씀을 하셔야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님, 이런 식으로요. 원칙대로 공천하면 이런 식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취지신가요? 제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김기현 당대표가 충분히 그런 것을 잘 조정해 나가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김기현 대표가 잘 조정하실 수 있는 능력과 인품을 갖추고 있다라는 말씀이셨고 그런데 총선 공천 갖기 전에 사실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당내 화합이잖아요. 이번에 그 어느 때보다 좀 치열했었고 마지막까지 안철수 후보하고 황교안 후보의 김기현 대표에 대한 네거티브가 굉장히 강화됐는데 이거 어떻게 당내 화합해야 될까요? 안철수 후보는 그래도 어떻게 김기현 후보가 껴안아야 될까요? 당대표로서, 포용의 태도를 당연히 보여야죠. 특히 안철수 의원은 국힘당에서 아주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건 왜 그렇죠? 이분이, 내년 총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가 있겠죠. 총선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선거에서 이 보수와 진보가 각 32이고 중도층이 한 40대입니다. 이게 선거가 다가올수록 점점 양쪽으로 흡수가 돼 가는데 결국 중도층을 어느 쪽에서 흡수하느냐에 따라서 선거의 결과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안철수 의원만한 역할을 중도층 흡수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과연 국힘당에서 어느 분이 달리 계시겠느냐 하는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중용에서 내년 총선 때 좀 귀하게 써야 된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래도 2030에서 조금 글쎄요, 이게 인지도가 있다고 그래야 되나, 인기가 있다고 그래야 되나, 지지자가 있다고 그래야 되나.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다음 총선 때? 글쎄요, 이준석 전 당대표의 캐릭터가 아주 강하죠. 또 복잡하고 또 남이 감히 어떤 범접할 수 없는 까다로움을 가지고 있죠. 글쎄요, 지금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이준석 전 당대표에 대한 심판은 내려졌다고 봐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변호사님의 개인 의견이긴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2030에 대한 영향력 이런 것과는 별도로 이준석 전 대표는 다음 총선 때 버리고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취지신 건가요? 그분이 2030에 대해서 영향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2030 중에서 일부 남성들에 대해서 소구력이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일부 남성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더 많은 수의 여성들을 배제하는 그런 결과가 지난 대선처럼 나타난다 그러면은 이 전 대표의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의 어떤 안철수 의원처럼 국민의힘의 승리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좀 그런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내년 총선에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간판을 달고 총선에 출마한 일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저로서는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예.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예. 국민의힘 전당대 얘기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관한 얘기, 또 이준석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미래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네, 수고하셨습니다.